다들 지금 학원에 큰일이 생겼잖아요. 선생님 눈에 다래끼 난 거랑 엄청 큰일이죠. 그리고 옆방에 온풍기가 고장 나가지고 천장 다 뜯고 있어. 순열과 조합에서 특강 순열과 조합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 나오는 거는 원순열부터 이런 시험에 나오니까 어제 한 거는 뭐랄까 뻘짓이었던 거죠. 책은 개념원리 마프 시너지 사시고요. 오늘 원순열 시작하야죠. 원순열 쉽지 않거든요. 원순열 선생님 숙제 낸 거 다 했습니까? 원순열 머릿속으로 해봤어요. 안 돼. 원순열은 순열하고 똑같은 건데 원에다가 순열을 배열하는 거거든요. 원에다가 배열하는 순열인데요. 원형 배열인데요. 순열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서로 같은 경우의 수로 보는 겁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을 서로 같은 경우의 수로 보면은 원순열이 돼요. 어떤 게 회전해서 일치하는지를 예시로 선생님이 숙제를 냈었죠. ABC를 일렬로 내열하라. 3P3이라고 할 수도 있고 3팩토리얼이라 할 수도 있고 6가지라고 할 수도 있죠. 실제로 다 해보면은 ABC, ACB, BAC, 백, BCA, 브카, CAB, 캡, CBA, 시바 이렇게 6가지인데요. 이 6가지를 원형에다 배열했을 때는 회전에서 일치하는 같은 것이 몇 종류씩 있죠? 그게 숙제였습니다. 원탁에다가 3명을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위에서 카메라를 켜고 본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식탁에 3명씩 앉는데 이 ABC라는 거는 실제로 반시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ABC를 그러면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CB는 ACB, BAC는 반시계 방향으로 BAC, 그 다음에 BCA는 브카, CAB는 캡, 그 다음에 시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순열에서는 순서가 있는 나열에서는 저 6가지가 다 서로 다른 경우의 수인데 여기서 회전해서 일치하는 걸 찾아라. ABC랑 뭐랑 똑같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선생님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틱틱틱 한 칸씩 돌려봐. 틱 돌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A로 가고 얘가 B가 여기가 C가 되니까 결국에는 A가 1로 가고 B가 1로 가고 C가 1로 가니까 CAB가 되죠? 상상 안 되는 학생이 있어. 야, 하나씩 틱 돌리면 이거 되잖아. 캡이 되잖아. 이게 이렇게 하고 얘 이렇게 하고 얘 이렇게 하니까 B가 1로 가고 B가 1로 가고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같은 경우의 수로 친다. 이거랑 똑같은 거 또 있을까? 브카가 있죠. 브카. 이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브카예요? 이게 똑같아. 빠바밤. 틱 돌려봐. 탁 돌리면은 B가 1로 가고 C가 1로 가고 A가 1로 가고.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A가 이게 식탁이라고 생각하면 A가 딱 앉아가지고 오른손으로 B랑 악수할 수 있죠. 왼손으로는 C랑 악수할 수 있죠. 똑같은 상황이 이것도 봐봐. A가 오른손으로 B랑 악수, 왼손으로 C랑 악수. 이것도 A가 오른손으로 B랑 악수, A가 C랑. 오케이. 근데 얘는 달라. 얘는 A의 오른쪽에 B가 앉은 상황이지만은 ACB는 A의 오른쪽에 C가 앉고 왼쪽에 B가 앉았죠. 그리고 실제로 ACB랑 똑같은 거는 뭐가 있냐면 얘를 틱 돌리면 어떤 거죠? 이게 되죠. ACB 틱 돌리면은 백이 돼, 백. 그 다음에 하나 틱 돌리면은 C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파란 거 3개가 똑같은 거고 빨간 거 3개가 똑같은 거거든.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가지죠. 답이 2야, 2.
서로 다른 세 명을 원형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답이 그냥 2입니다. ABC 아니면 ACB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처음 개념은 한 번만 설명할 겁니다. 나중엔 다 공식으로 탁탁 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이해를 거부하는 학생이 있어. A, B, C랑 똑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 C를 돌을 빼가지고 다시 앞에다 박어. 이렇게 돌려서 착 박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CAB죠. B를 다시 탁 돌려서 박어. 북하죠, 북하. 다시 A를 돌려 박으면 ABC인데 이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은 거고요. 이 ABC 말고 ACB. ACB로 되어 있는 거를 B를 돌려서 박으면 빼기 되죠. BAC가 되죠. C를 돌려서 박으면 C바가 되잖아요. 요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돌려서 갔다가 박으면 똑같은 거죠. 순서가 AC, B, AC, B, AC, B, AC, B, AC, B 순이잖아. B, AC, B, AC, B, AC, B, AC, B, AC, B, AC, B 순이잖아. C, B, AC, B, AC, B, AC, B, AC, B 순이잖아요. 반가워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했는데 바로 지금 와버리면 어떡하세요. 지금 왜 시간차 공격하는 거세요. 반가워요. 전화 왜 안 받냐 우진아. 그래서 ABC, CAB, BCA가 같은 거고 ACB, BAC, CBA가 같은 건데 돌려서 갖다 박으면 똑같죠.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문자가 3개가 아니라 4개면 어떻게 할까? ABC를 원형 배열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ABCD를 원형 배열한다고 하면 원래 순열로 치면은 4팩이니까 24가지거든요. 그러니까 ABCD, ABDC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24가지인데 그 중에서 그렇게 순열로 세면 너무 많이 센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틱틱틱틱 돌릴 때마다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는지를 공식으로 정리해 놨는데 이걸 4로 나누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4로 나누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4로 나눕니까 하면은 예를 봐야죠. 이거 세 문자를 3명을 원형 배열할 때는 경우의 수 순열로 치면은 6인데 얘를 뭘로 나눠야 되냐면은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2가지거든요. n명을 원형 배열했을 때는 원래 순열은 n팩인데 그거를 n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마음속 깊이 느껴서 문제에 적용 하나 쓰는 게 드물어. 그냥 외우죠. 원순열은 5명 배열하면은 5로 나누고 4명 배열하면 4팩을 4로 나누고 3명이면 3팩을 3으로 나눠서 2가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뒤에서 연습 문제 다 틀립니다. 왜 3으로 나누는지를 알아야 돼. 왜 3으로 나누냐면 경우의 수가 6가지 있는데 그중에 3장씩이 하나의 그림으로 같은 거예요. 요걸 이해를 꼭 해줘야 되거든. 이 그림 6장이 있잖아. 내가 다 나열을 해줬잖아. 6장 중에 3개가 중복이야. 3개가 딱 하나로 쳐야 돼. A, B, C로 쳐야 된다고. 3가지를 하나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3가지 그림씩이 중복이 나오냐면은 3개의 문자를 배열했기 때문에 이 문자를 틱틱틱 돌리는 게 3가지잖아요. A, B, C를 한 칸 이렇게 왼쪽으로 탁 돌리면은 이렇게 되고 A, B, C 이렇게 되고 한 칸 틱 돌리면은 A, B, C 이렇게 되니까 그 3개를 탁탁탁 돌리는 것만큼의 중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4개라면 4팩이라면 요런 거 말고 잘 봐. 여기까지 상상돼야 된다. A, B, C, D 말고 D가 앞으로 오면 D, A, B, C라든지 아니면 C가 앞으로 오면 C, D, A, B라든지 아니면은 B가 앞으로 오면은 B, C, D, A라든지 이 4가지만 중복이야. 24가지잖아 4팩이. 그 24가지 중에서 하나당 4개씩은 중복이 생기니까 4로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복이 몇 배인가가 중요한 거죠. 빼는 게 아니에요. 4를 빼는 게 아니고 4장씩이 동일한 그림이니까 4로 나누는 겁니다. 중복으로 나눠주는 거죠. 뭐 조합 공식 배울 때도
배열한 3명 뭐 3p3 하면은 3c3일 때는 그 3팩으로 나눠주듯이 이거 비슷한 건데 틱틱틱틱 4칸 돌릴 수 있으니까 4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3이고. 다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마음속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야 좀 이따 이제 이런 거 나와. 직사각형 탁자에다가 여기 1명 여기 2명 앉히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를 돌려가지고 회전시켜서 똑같은 그림이 몇 장인지 물론 책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회전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탁탁탁 순서를 다 바꿨을 때 같은 그림이 몇 장인지를 판단하는 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식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야 이거를 집에서 숙제로 냈었던 거고요. 생각해 볼 문제로. 그래서 원순열 읽어보죠. 연정이 읽어볼까요? 원순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 한다. 원순열의 수 서로 다른 n개의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분의 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아주 좋았습니다. 멋있어요. 너무 개쉬웠잖아요. 잘 봐봐. 만약에 서로 다른 4개를 원형 배열하라고 하면은 4팩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죠? 4팩이라고 하면 어떤 중복이 생기죠? 틱틱틱틱 4칸 똑같잖아. 4개씩 다 똑같단 말이야. 24가지 중에 4장씩이 다 중복이에요. 그래서 4로 나누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4, 3, 2, 1인데 결국은 4로 나누면 뭐 팩이냐? 이건 몇 팩이에요 이거? 3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적은 팩토리얼 4팩이 아니라 4팩 1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그 얘기예요. 너무 쉬워버렸죠? 이게 바로 원순열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이 있으면은 같은 경우의 수로 봐라. 이런 말이 있으면은 원순열이고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이 예시 그림 선생님 다 그려줬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 다음 페이지가 좀 어렵거든요.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요 문제를 통해서 이따 하겠습니다. 개념을 익히기 한번 볼 건데요. 12번 너무 쉽고 13번 너무 쉽고 14번 너무 쉽고 15번 너무 쉽잖아요. 지금 풀어봅니다. 그거 답은 자 이거 3개 문자 일별로하는 건 3팩이니까 6가지인데요. 원형별하는 거는 3으로 봐봐. 같은 게 몇 종류씩 있냐면 3가지씩 있으니까 3으로 나눠서 2라는 겁니다. 3팩토리얼을 3으로 나누면 2죠. 그 다음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원탁에 앉아도 어쨌든 5명이잖아요. 결국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2명을 앉힌다고 해도 봐봐 결국 5명이잖아. 그러면은 5팩토리얼을 하려고 했는데 5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4팩토리얼하고 똑같으니까 24가지죠. 수진이와 경호를 포함한 5명 있으면 원타입인데 수진이 경호가 이웃타협. 이런 문제 어떻게 하냐면요. 수진이랑 경호를 한 명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5명이 이렇게 앉아야 되죠. 한 명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웃하는 순열 지난 시간에 복습했었는데 묶어놓은 상태에서 배열하면은 서로 다른 몇 명이냐 이게 5명으로 취급해서 5팩토리얼로 하는데 문제가 있어. 원탁에다가 둘러앉으니까 5로 나눠서 원순열로 해야 되죠. 원형 배열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 원형 배열이 딱 됐다고 했을 때 얘 수진이랑 경호가 이 왼쪽 오른쪽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순열과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의 콜라보레이션이죠. 알겠나 우진? 알겠나 우진? 수진이나 경호를 포함한 5명 학생이면 그림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4팩토리얼로 해야 되죠. 야 오늘 수업 실패했네. 또 4팩으로 해야지. 4명으로 쳐야죠 처음에. 오늘 망했네요. 이거는 이 문제는 바로 커트하겠습니다. 야 4팩 나누기 4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5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에다가 한 명 묶어놓으면 4명으로 취급하고 원형 배열을 하는데 또 원순열이면 4로 나눠야죠. 곱하기 얘네들 바꾸는 거 2. 알겠습니까? 잘했어.
이 15번은 색깔 칠하는 거. 이거는 이웃하는 면에는 같은 색깔을 칠하지 마라 문제랑 다른 거예요. 달라. 문제 잘 읽고 해야 된다. 옛날에 하도 많이 색칠 공부 문제 순열할 때 배워가지고 답도 외워지는데 80인가 84인가 그러잖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 색깔이 몇 개 있죠? 색깔에 A, B, C, D가 있는데 이걸 모두 사용해야 되니까 다 써야 돼 색깔을. 그 여기 들어갈 건 몇 가지냐? 네 가지. 마다 고배 법칙. 여기 들어갈 거는 세 가지. 마다 여기 들어갈 거는 남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마다 여기 들어갈 거는 한 가지라고 그냥 푸는 거죠. 순열로.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 있잖아요. 회전을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그냥 야 원순열 원순열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원순열. 이런 말이 있으면 반드시 조심해야죠. 만약에 이렇게 A, B, C, D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이거를 틱 돌려서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A, B, C, D로 써져 있었어도 얘네들은 같은 걸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반식의 방향으로 A, B, C, D로 써져 있어도 얘네 셋은 같은 걸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A, B, C, D로 써져 있어도 얘네들은 같은 걸로 봐야 돼요. 얘랑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이미 근데 여기 속에 들어있어. 이 순열로 하게 되면은 요 네 가지 경우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24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중복이 4개씩 나와. 4개씩. 그래서 4로 나눠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순열이에요. 4팩 나누기 4. 야, 식탁에다 4명 앉히는 거나 색깔 4개 빙글빙글 돌리는 거 똑같이.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여기가 귀퉁이가 땅이 여기가 좀 이렇게 찌그러진 거야. 우진이처럼. 그러면은 여기에 C가 있는 거랑 여기에 B가 있는 거랑 여기 A 있는 게 다 다른 거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모양이 좀 달라지면은 이거는 원순열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할 수가 있지. 아니 여기가 이렇게 딱 찌그러졌어도 여기랑 여기는 같은 자리 아니냐? 이 옆에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의 오른쪽이고 이 자리의 왼쪽이니까 다른 거야. 원순열에서는 오른쪽 왼쪽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구분이 생겨버리면은 이 자리가 막 여기 꽃이 하나 있어. 꽃이 하나 피어났다. 민들레였는데요. 아니지. 이게 뭐지? 아무튼 여기 꽃이 피었는데요. 그러면은 요 옆자리는 꽃의 오른쪽, 꽃의 왼쪽, 꽃하고 마주보는 자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되어버리면은 이 하나에 의해서 다른 자리도 다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순열로 4팩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야 워밍업이었다. 바로 필수예제 1번은 가보죠. 내가 풀겠어요. 넌 듣기만 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원탁에 둘러앉는 수.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아니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A, B, C 하라니까 절대 말 안 듣고 그냥 절대 선생님 말씀 개무시하고 다 이렇게 써서 해라고요. 여학생은 A, B, C 쓰고 남학생은 A, B, C, D로 쓰겠습니다. 총 8명인데요.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앉을 때 지들끼리 아주 친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학생을 한 명으로 취급해서 묶어 놓고 총 몇 명이 되냐면은 6명이죠. 이렇게 5명에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명으로 취급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그러면 이렇게 이 여학생은 3명은 한 명으로 세트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빙글빙글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죠? 6개니까 6팩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6으로 나눠서 5팩이 돼요. 5팩토리얼. 근데 끝이 아니지. 이런 그림 한 장마다 얘네 셋이 바뀔 수 있는 게 3팩토리얼이거든. 만약에 ABC가 이쪽에 써 있어도 그 그림마다 또 ABC가 바뀌는 그림이 다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5팩까지 마다 ABC가 바뀐 게 3팩토리얼. 그래서 결국 답은 5팩토리얼 곱하기 얘네 3팩토리얼에서 답은 720. 아주 잘했어. 암산 능력.
오케이. 근데 이웃하지 않게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웃하지 않게는 어떻게 하냐? 옛날에 이웃하지 않게 배우긴 배웠는데요. 이웃하지 않게를 하려면은 근데 이런 구분이 일단 있어야 돼. A, B는 이렇게 옆에 앉고 그 다음에 A 앉고 C 이렇게 하면 이웃한 거냐 여자들끼리? 이웃했어요 안 했어요? 두 명만 이웃하는 거는 이것도 이웃한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웃하지 않게라고 한다는 거는 어느 두 명도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따로 떨어져 앉아야 돼. 이렇게 다 떨어져 앉는 이런 문제는 옛날에 순혈할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먼저 이웃해도 되는 녀석들을 배열을 합니다. 원탁에다가 찌꺼기 5명, 현성이, 우진이, 성현이 등등을 먼저 배열하는 거죠. 배열할 때 예시로 하나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이 5명이 지들끼리 막 자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5팩토리얼을 하려고 했지만은 원형 배열이니까 5로 나눠야 됩니다. 마다. 남학생 5명이 배열되는 건 마다. 남은 여학생 ABC가 어떻게 하면 이웃하지 않을 수 있냐면 여기 이런 자리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미 남학생이 배열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여기 우진이 성현이라고 하자. 여기 앉고 싶겠어 연정이가? 굉장히 싫죠. 우진이 성현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배열이 돼버리는 순간 여기 틈새에다 끼워넣을 건데 번호를 써줄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자리들이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야. 여기 서로 다른 것들이 이미 배열이 되면 이때 여기에 연정이 오기 싫어한단 말이야. 이런 데 좋아하지. 여기에 내 D가 주쌤이면 여기 옆에 있고 싶잖아 다들. 이런데. 그래서 먼저 배열된 남학생들 때문에 이 자리가 구분이 되는 자리, 다시 말하면 차이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을 여기 1, 2, 3, 4, 5에다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3명을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다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이건 회전해도 다른 자리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3명을 서로 다른 의자에다가 배열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순열 복습해랬잖아. 주쌤의 클래스 보고. 의자에다 배열하는 거는 의자의 개수가 더 많게 되면은 의자의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순열로 친다고 해서 필수 예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OP 3으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가 할 수 있는 몇 가지죠? 5가지. 같다고 칩시다. 마다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4가지. 마다 얘가 할 수 있는 건 3가지. 그럼 OP 3이잖아. 실제로는 이 자리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이 순서는 ABC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살짝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옛날에 순열 배울 때 얘기했었습니다. 의자의 개수, 빈 의자의 개수가 사람 수보다 많을 때는 의자를 뽑아서 사람 밑에다 깔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고 옛날에 얘기했었어요. 아무튼 이거 외워둬야 되건 사람이 3명 있는데 의자가 5개 있어. 의자 순서가 있어. 근데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4번 의자. 이랬을 때 이 사람 3명을 5개 의자에 앉히는 거는 의자 5개 중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OP3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로 차이가 있고 얘도 서로가 차이가 있을 때는 숫자가 많은 거에서 뽑아서 적은 거에다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률과 통계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훨씬 어려워지는 게 이런 사람이 서로 같은 구슬이 된다든지 이런 데가 뭐 자리가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자리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걸 배우면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구분 잘 해놔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의자에 넣는데 의자의 개수가 많을 때는 의자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순열로 생각해라. 이런 것들을 아예 세트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문제 속에서 이런 상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봐봐. 서로 내가 차이가 있는 자리라고 하면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에다가 서로 다른 3개를 넣잖아.
얘네 서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자리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우진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구분이 되는 거를 구분이 되는 자리에 넣는 게 순열이라고. 지금은 혼란이 없는데요. 가면 갈수록 혼란이 엄청 가중화돼요. 엄청 어려워져. 연정이는 다 배워봐서 알겠지만 중복조합 보면은 아주 환상적이죠. 구슬, 야 똑같은 배구공 5개를 서로 다른 상자에 담는다 막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분을 잘해야 돼. 구분이 되는 것을 구분이 되는 자리냐, 구분이 되지 않는 거를 구분이 되는 자리냐, 구분이 안 되는 거를 구분이 되지 않는 자리,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는 사람은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서로 다른 자리로 봐야 된다고. 여기를 서로 다른 자리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스크가 내려가는 거세요? 미쳤구나 마스크. 우진아, 마스크 사줘. 밑에를 풀어보는데 밑에가 시험에 이제 객관식으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3개 중에 하나 그대로 나오는 게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풀어보고 내가 3개 다 풀어줄 겁니다. 그거 중요하다 그랬다. 남강고 옛날에 서술형도 나왔어. 이거 중국인 문제. 이 중국인 문제 할아버지랑 비슷한 거거든요. 해봅니다. 답을 보지 말고 네가 생각을 해서 해란 말이야.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처음에 접근을 잘해야 돼. 그냥 외우면 안 되고 네가 먼저 고민을 해보란 말이야. 답 보고 외우지 마시고요. 네, 다시 풀겠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남자 5명, 여자 5명인데 먼저 남자 5명을 배열을 해. A, B, C, D. 교대로 앉을 때는 먼저 남자 5명 대별하는 거 5패까지죠. 가 아니고 원순열이니까 5로 나눠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남은 자리 사이사이에다가 여자들 5명을 배열하는 게 5팩인데 이때는 5로 나누면 안 돼요. 그겁니다. 왜냐면은 남자가 먼저 우선 배열된 상태에서는 여기가 다 구분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리가 돼서 서로 다른 5명을 서로 다른 자리에 배열하니까 그냥 순열이죠. 이해돼? 그럼 교대로 앉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17번이 중요한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해 6명 가정이 원탁 앉으면은 동그라미 쳐놓게. 6명이면 이거 거북이 모양이잖아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아야 돼요. 이게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 우진이 어떻게 풀었나 얘기해봐. 이거는 천천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 어떻게 하죠?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잠깐 6자리를 표시해 놓을게요. 할아버지 어디 앉을 거야? 말해봐. 할아버지 중간 위에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또 둘 다 할이잖아. 할머 하라 이렇게 앉는 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는데 만약에 여기 할아버지 앉고 여기 할머니가 앉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서로 같은 걸까 다른 걸까요? 요게 중요한 거거든. 얘는 같은 거야. 왜냐면은 돌려 척척척 돌리면 할아버지 3칸 돌리면 할머니 3칸 돌리면 똑같잖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마주본 상태에서 여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할아버지랑 할머니만 생각했을 때는 이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결정이 되면 다르지. 근데 아직 결정 안 됐단 말이야. 그럼 하나만 더. 이거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 쓰기 너무 어려운데. 할아버지를 A, 할머니 B라고 하자 그냥. A, B가 이렇게 앉는 거나 이 B에 이렇게 앉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어때? 여기가 아니라 A에 이렇게 앉고 B에 이렇게 앉는다. 똑같은 건가? 아무도 안 앉았다고 치면 이건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그냥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야 이게. 마다 고배 법칙.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본 거 마다 이 4개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가 지금 개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옆에 안 앉으려 그래.
할아버지가 오른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앉는 애 다 혼나잖아요. 이 자리랑 이 자리도 다른 자리고 얘도 다른 자리, 얘 다른 자리. 얘는 할아버지의 오른쪽 첫 번째 자리, 얘는 할아버지의 오른쪽 두 번째 자리, 여기는 할아버지의 왼쪽 첫 번째, 다 다른 자리가 돼.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배열했다는 경우의 수 한 가지마다 그 뒤에 네 개의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 A, B, C들을 넣을 때는 서로 다른 네 명을 서로 다른 네 개의 의자에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4팩.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풀이만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고. 답이 24가지인데요. 다른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이게 왜 다른 풀이가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서로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원형 배열했을 때 이제 중복을 걸러낸다라든지 서로 차이가 있냐 없냐를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일 뿐이고 실전 문제는 이렇게만 안 나와. 여러분이 판단해 가지고 아, 요거는 서로 같은 거니까 몇 가지다. 그건 마다마다 고배 법칙. 그다음에 배열되는 건 몇 가지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구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기르려고 내가 지금 새로운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다시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6개의 자리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4명을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 4명을 배열을 해봐. 예를 들어서 A, B, C, D 배열됐다고 합시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원형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을 하려고 했지만 4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4명을 그냥 원형 배열하는 건 4팩토리얼란 말이야. 그러니까 3팩토리얼 4팩 나누기 4 맞죠? 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려면은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자리 어디 있냐면은 요렇게 하나랑 세모로 요렇게 하나를 앉을 수 있죠. 오케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앉은 거랑 이렇게 앉은 거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쪽에 앉은 거, 세모로 앉은 거는 왜 달라? 빙글빙글 돌면 똑같잖아. 다른 거야. 얘네가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대각선 이쪽으로 앉을 수 있고 몇 가지죠? 2가지죠. 일단 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았다고 칩시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를 바꿨어. 여기가 B고 A야. 그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왜 아까 안 다르다며? 아까는 아무도 없었을 때고 지금은 다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2가지 두 쌍 X자로 두 쌍마다 바뀌는 거 2가지. 이렇게 자기가 구성을 해서 풀어야 돼 이게. 나 지금 답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해보는 거야 지금. 근데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 연습 문제에서 여러분 실력이 길러져요.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 나중에 다. 근데 이런 게 많아. 확률 통계 경우의 수는 특히 자기가 열심히 풀었는데 약간 틀릴 수가 있어. 생각이 잘못됐을 수가 있다고. 그거를 답안지 보면서 왜 틀렸는지 수정을 잘 해줘야 돼요. 중복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잘못했거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잘 해서 선생님도 항상 두려운 단원이에요. 근데 답이 맞잖아 지금. 계산하면은 4약분 되니까 4팩 맞잖아 24가지. 야 이웃타서 앉는 건 할 수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2명을 1명으로 취급하고 그럼 총 몇 명이에요? 5명을 원형 배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6명의 가족인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인데 한 명씩이니까 그러면은 얘네 5명 배열하는 거 5팩이라고 하려고 했지만은 원형 배열이니까 5로 나누고 곱하기 얘네들 바뀌는 거 2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이거 중국인 문제 한번 해보죠. 야, 중국인 2명과 일본인 6명이 있는데요. 중국인 사이에 일본인이 3명이 앉아야 돼. 너무 스케일 너무 크잖아 이거 문제. 너무 지금 뭐 관광으로 보세요. 중국인이 지금 뭐라고 할까? 중국인 A, B. 일본인은 A, B, C, D, E, F가 있거든요.
일단 먼저 이 상황을 만족하는 거. 중국인 사이에 3명이 일본이 앉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 자리가 몇 개 필요하지? 6, 7, 8, 8개잖아요. 대칭인가? 대칭이지. 잘못 그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멋있잖아. 중국인이 한 명이 딱 여기 앉았다고 치면은 그 사이에 3명 일본인이 앉아야 되니까 일본 애들이 여기 ABC 딱 앉고 뭐야? 다시 중국인이 앉아?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인들. EFG. 뭐야? 이렇게 앉으면은 결국은 중국인이 마주보는 거 똑같잖아요. 중국인 사이에 일본인이 3명씩 앉게 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인이 마주보는 경우랑 똑같네요. 중국인 A가 할아버지였던 거야. B가 할머니고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은 몇 가지죠, 우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는 게 몇 가지죠? A, B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몇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페이크 낚이면 안 돼. 왜 한 가지라고? 돌리면 똑같단 말이야. 아무도 안 앉은 상태에서 틱틱틱 돌리면 똑같고 한 바퀴 돌려도 똑같고 180도 회전이 똑같기 때문에 한 가지마다 야 이렇게 중국인 2명 앉아 있으면은 일본인들 6명 앉히는 게 6팩이죠. 이때는 서로 다 다른 자리가 돼요. 얘는 중국인은 오른쪽 자리, 중국인은 오른쪽 2번째 자리, 중국인 A의 오른쪽 3번째 자리 다 다른 자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위에 문제랑 똑같이 풀 수도 있는데 다르게 풀 수도 있어. 다르게 어떻게 풀까? 답은 720까지예요. 다른 풀이 한번 만들어 봐. 여러분 해보라고요. 방금 위에서 2개 배웠잖아요. 결국은 마주보는 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아까 어떻게 했더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720이 나올 때까지 해. 나왔어요? 6명을 먼저 앉히라고. 일본이 6명을 앉혀. A, B, C, D, E, F를. 몇 가지죠? A, B, C, D, E, F. 6팩토리얼 하려고 했는데 6은 안 해야죠. 그러니까 5팩토리얼. 마다. 일본인이 어떻게 앉을 수 있죠? 중국인이죠. 말 잘했어요. 중국인이 이렇게 앉을 수 있지만 이 줄 말고 뭐 있죠? 이 줄 아니면 이 줄이죠? 몇 개 줄이죠? 3개 줄 마다 중국인끼리 바뀌는 거 2개. 이렇게 계산하면은 6 약분되니까 6팩. 6팩은 720 똑같잖아. 근데 자기는 풀었다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안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아이디어가 되거든. 다양하게 방법을 아는 게 좋아. 좋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 페이지가 좀 중요한데요. 바로 문제부터 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잖아. 이 1번부터 내가 낸다. 원형의 탁자가 아니라 긴 책상이었다. 긴 책상에 4명의 학생이 둘러 앉으려 그래요. 서로 다른 4명을 원탁이 아니라 직사각형 테이블에 배열하는데 이쪽이 더 길어.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가로 길이 똑같고 세로 똑같고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딱 이 문제 풀어보는데 아무런 공식도 쓰지 말고 네가 생각해서 풀어보라고. 시간 주겠어요. 이거는. 이게 중요해. 다른 앞에 보지 마. 책 보면 안 돼요. 책을 보지 말고 그냥 4명을 여기다 배열하는데 서로 다른 그림이 몇 장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 힌트는 줄게. 만약에 이렇게 A, B, C, D로 한 거랑 똑같은 그림 내가 하나 찾아볼게. C, A, D, B. 이러면 똑같은 그림이다. 여기 안 똑같은데? 안 똑같은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C가 긴 쪽에 앉았으면서 오른쪽에 C 오른쪽에 D 있고 C 왼쪽에 B 있으면서 C 앞에는 A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또 이건 어때요? 여기가 B고 여기가 D고 여기가 C고 A인 거 이건 같은 건가 이거랑? 이건 또 다른 거야. 아까는 같다며. 그건 원탁이고
이건 직사각형이니까 다르단 말이야. 그 상황, 네가 앉아봐야 되는데 네가 A라고 하면은 A가 긴 쪽에 앉았으면서 그 오른쪽 짧은 데는 B가 있으면서 그 왼쪽엔 D가 있는 그 상황하고 똑같은 그림이 몇 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4명을 배열하는 건 몇 가지인지를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식을 쓰지 말고. 공식 쓰면 안 되고, 공식이 없어 사실은. 있는데요.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잠깐 쉬겠습니다. 1분만 생각해 봐. 야, 우진아, 몇 가지 경우가 있냐? 서로 다른 4명을 직사각형이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정답 48. 뭔 48이세요? 일단 순열로 하면 4팩이지만은 중복이 2씩만 있어가지고 12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48이 나오세요? 그냥 4명을 배열하면 24가지인데 24가지보다 더 적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4명을 일렬 배열하는 게 4팩토리니까 24가지라고. 그거보다는 더 적은 게 정상이야. 왜냐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있단 말이죠. 아까 수업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초밥 먹느라. 근데 결론은 2로 나눠야 되거든요. 아까는 4로 나누라며. 원일 때는 4인데 이거는 왜 2로 나누냐면은 이 ABCD가, 야,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려워. 여기서부터는 ABCD가 이렇게 딱 앉았다고 칩시다. 네. 이거 말고 만약에 내가 하나 퀴즈를 낼게. 만약에 이렇게 BCAD가 있어. BCAD는 그럼 어떻게 앉은 거냐면은 지금 ABCD가 이 순서대로 이거 좌회전했잖아. 좌회전. BCAD는 이렇게 앉았다는 뜻이야. BCAD. 이게 됩니까? 순열로 치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24가지 중에 똑같은 거, ABCD가 똑같은 게 단 몇 개씩 있냐면 2개씩 있어요. 왜 2개씩 있냐면은 아까 말한 이거죠. 요 A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을 때,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A, 그리고 그 A의 왼쪽에, 그러니까 A의 오른쪽에 B가 있어야 돼. A, B, C, D 요렇게만 똑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순열에서 뭐냐면은 C, D, A, B 이렇게 둘만 똑같은 거예요. 24가지 그림 중에 2쌍씩만 다 중복이야. 그래서 2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1번 아이디어예요. 원순열에. 순열로 시작을 해가지고 중복을 나눠준다. 이게 1번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자, 1번 순열 시작해가지고 중복을 나눠주는 게 있고요. 2번은 처음부터 원순열로 시작할 수 있어. 원순열로 시작해서 서로 다른 차이를 곱해줘도 됩니다. 3번은 하나를 기준 잡아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 하나를 기준 잡아서 계산한 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는 요거 하나뿐이죠. 순열로 시작해서 중복으로 나눠준다. 근데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이 3가지를 다 섞어서 씁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건데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냐면요. 오늘 수업에 지금 시간 더 없기 때문에 잘 봐라. 이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해줄게. 도형에다가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까지 풀어보면 되고요. 자, 보세요. 남은 시간에는 옛날 순열조합 복습해라. 수학하. 내가 문제를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로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주사위가 있었거든요. 정육면체거든. 정육면체의 숫자를 적는데 1, 2, 3, 4, 5, 6 뒤쪽에다가 3 쓰고 4 쓰고 위에다가 5 쓰고 밑에다 6 쓰고 썼다 가자. 주사위에다가 수를, 정육면체의 주사위에다가 수를 적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단 회전하거나 빙글빙글 돌리거나 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3D야 3D. 지금 이거 같은 그림이 몇 장씩 중복이 되느냐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는 아예 뭐 손을 못 대고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풀면.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쉬운 걸 가르칠 때 끝까지 생각하라. 끝까지. 주사위 한번 보여줄게. 주사위에다 숫자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 1 옆에 뭐가 있냐면 1 옆에 1에 이쪽에 5가 있거든요. 1 옆에 1에서 살짝 이렇게 탁 돌리면 5거든요.
근데 이 면에 1이 아니라 이 위에 면에다 1을 적었을 수도 있잖아. 그거 옆에 5가 나올 수도 있고. 30까지가 답이거든요. 이거는 숙제로 다음 시간에 좀 더 배우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딱 그거야.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해도 뭐가 중복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하나 힌트를 더 주면은 정육면체에다가 숫자를 다 적는 경우에서는 이걸 서로 다 다른 면이라고 보면은 6팩이에요. 6팩. 6팩은 얼마죠? 720까지죠? 근데 그 720까지 중에 똑같은 그림이 있단 말이야. 돌렸을 때 똑같은 그림. 아, 숫자는 다 다르게 적혀 있어. 이쪽에 1이 있고 어떤 그림에는 저기 뒤에 1이 있어. 뒤에 1이 있다고. 어떤 그림엔. 어떤 그림은 위에 있고 어떤 그림엔 또 밑면에 1이 있어. 다른 숫자 다 써 있는데 밑면에 1이 있다고. 근데 이런 그림이 다 달라도 720까지 다 다르잖아.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를 휙 돌려가지고 이걸 앞으로 딱 돌리거나 이걸 이렇게 뒤뒤 돌리면 이게 똑같아진단 말이야. 모든 숫자가 다. 모든 숫자 배열이 여기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5 있고 이게 다 똑같아질 수 있는 그림이 몇 장이냐고. 그런 걸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이 몇 개냐 이런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맞추면 거의 천재적인 학생이에요. 지금 내가 순열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720까지 서로 다른 면에다 숫자를 적는 720까지를 근데 이걸 돌려가지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똑같은 그림의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요 1번 방법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2번하고 3번을 배우겠습니다. 오케이, 재밌는 문제 하나 냈는데요. 아무튼 깊이 있게 생각하라고 기본 문제를 배울 때 꺼지세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빠염.